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오늘 또 거래소 시장입니다. 이제 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잖아요. 좀 밑꼬리를 다는 게 불안하긴 했는데 지금 전혀 뭐 거칠 것 없는 행보를 보여줍니다. 네, 2620선에 안착 시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큰 그림이 아주 완벽하게 또 그려져 가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볼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빠른 속도로 또 사상 최고치를 보니까 좀 네. 속도감이 너무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만큼 정말 시장의 심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호재도 계속 있습니다. 차기 행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미국이 잡혔더라고요. 네, 요거 좀 포인트 좀 봐주세요. 예, 일단 뭐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의 이제 그 인수 준비 과정을 도와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고 네.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단 승리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시장은 이제 바이든의 어떤 그 내각과 이제 관련된 인선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갖는데요. 제일 이제 주목받는 쪽이 이제 옐런 전 FED 의장이죠. 예. 재무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되어 있고요. 네. 왜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근데 이것 때문에 어제 시장이 올랐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그 돈을 이제 앞으로 재정 정책을 상당히 좀 이제 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 9월 달에 엄청난 지금 뭐 고통이 있고 경제에 돈을 더 써야 한다라고 이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확장적인 어떤 재정 정책을 바이든도 이제 그런 기조로 가고 있지만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을 옐런 의장이 이제 확실히 좀 앞에서 진두지휘할 거다 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옐런 의장이 예전에 이제 연준 의장 당선될 때 공화당 표를 3표를 얻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공화당 표를 얻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상원 쪽에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은 네. 거의 이제 상원은 공화당이 수성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두 석 남았는데 네. 네. 이쪽이 지금 공화당의 표밭이라서 거의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원 쪽에서 공화당이 주도권을 쥔다면 상원하고 협상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옐런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초당적인 어떤 지지를 이끄는데 상당히 좀 이제 유리하다. 네. 네. 이런 이제 그 평가가 좀 있으면서 네. 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추가 부양책 또 재정 정책 이런 데 대한 시장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어제 이제 그 보여준 부분이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만한 사람으로 옐런 전 이제 연준 의장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 사람 이제 그 주목받는 사람이 그 국무장관으로 국무장관? 내정된 네. 토니 블링컨인데요. 네. 이 사람은 뭐 바이든을 한 20년간 보필했다고 그래요. 보좌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좀 친한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했던 발언 중에 보면은 국무장관이니까 상당히 국방 이런 쪽이랑 관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북한에 대해 가지고 김정은은 최악의 폭군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예, 또 이제 불량 국가라는 또 단어도 쓴 적이 있어요 예전에. 예. 그 불량 국가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그 강하게 해야 된다는 말도 한 적이 있고 대북 쪽으로는 좀 매파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된다는 뜻은 결국에는 이제 대북주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대북주한테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고 단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미 동맹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이제 방위비 협상이 상당히 오랜 기간 좀 끌어왔잖아요. 잘될것 트럼프 같더라고요, 시대에서 방위비. 예. 이 부분이 타결될 전망으로 네.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미 동맹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견조해질 수 있다. 하지만 북한과 지금 이번 정부 우리나라 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과의 어떤 교류 이런 부분들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에 대해서 독설을 많이 날렸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괜찮게 협상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미국 장의 상승에 대해서 정말 옐런 발의 효과였다. 옐런의 입에 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옐런 의장이 연준 의장이었을 때 S&P가 많이 올랐던데요. 그때 60%가 지수가 올랐대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통계들을 내면서 또 한 번 이런 아주 강력한 유동성장을 기대해보자 이런 분위기던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과 어느 정도 여력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전만큼 기대가 너무 높습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작년에 2019년도에 시장이 빠질 때 네. 파월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눈치 보느라고 이도저도 아닌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되게 나를 둘이 예. 많이 세웠죠. 두 인물이.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이 제대로 못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그 코로나 이후로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자기 기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네. 예, 돈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그 기조가 명확한 어떤 수장들이 있을 때 시장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옐런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기조가 어쨌든 명확합니다. 이 사람은 돈 풀면은 경제 살아난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옐런 의장이 일단 되면서 이런 호재성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면은 저는 시장 한 번 더 릴레이팅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첫 재무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도 지냈고, 네. 그리고 뭐 또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에서 주요 지책을 다 달성을 했습니다.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일 거라는 전망이 많아서 이 부분 또한 네, 우리 시장에도 좋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코로나와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이슈를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중장기 추세 대응을 하던 단기 대응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가지고 리스크 오프 이제 확산된다고 봐야 됩니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시장이. 예.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구간에서도 다우지수라든가 보면 하단을 지켰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백신 기대감이죠. 미국은 이제 12월 11일 날 백신 접종이 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백악관 쪽 얘기예요. 빠르면. 예. 그리고 이제 내년 5월 달에는 집단 면역도 될 거다. 네. 집단 면역을 사실 그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로 보는데 5월이라고 하면 상당히 빠르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도 지금 올해 연내에 지금 백신 접종이 개시가 될 거고요. 네. 스페인도 이제 1월 달에 개시가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출주 뭐 전반적으로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수출주들은 좀 많이도 움직이고 있고요. 네. 수출주의 대장주가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고 얼마인가요, 지금? 이제 단지 이제 이렇게 좋은 쪽이 있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수혜주로 불렸던 쪽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또 이제 명함이 좀 엇갈리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언택트 쪽이라고 불렸던 이런 쪽, 특히 이제 언택트 중에서도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실체 없는 거 분명히 가려내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교육주들도 사실 보면은 그 실적이 안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많이 시세를 줬던 이제 그런 어떤 원격 교육 관련주라든가 네. 또 이제 그 원격 재택근무 같은 것들 이런 건 사장님들이 분명히 좀 싫어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쪽은 분명히 안 좋을 것 같고 진단 키트도 수요는 계속 있을 거예요 아마 있겠지만은 오래 갖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올해 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매기가 그쪽에서 더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매기 유출 같은 것도 될 거기 때문에 이쪽에는 좀 안 좋을 것 같고 네. 네이버나 카카오에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많으시죠. NC소프트도 그렇고. 의견도 너무 달라요. 예, 네. 근데 이제 종목까지. 그쪽에는 지금 꼭 언택트 관련 수혜만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는 나름대로의 지금 사업들이 다들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신고가 내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그쪽에는 이제 많이 안 꺾일 거로 생각하고 있고 네, 네. 단지 실체가 없던 테마성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은 분명히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관리해 주셔야 되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이제 그 제약주 쪽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화이자 관련주, 또 모더나 관련주,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네.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지만 이쪽이 좀 이제 확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 치료제 관련주 오늘도 동아 쪽에 이제 뜨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움직입니다. 예, 치료제 쪽. 이제는 치료제 예. 쪽으로도 좀 이슈가 좀 확산이 되면서 네. 오히려 그쪽에서 조금 더 이제 시세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그러니까 개발 단계가 많이 완료된 종목들 리스트업 딱 해놓고서는 괜찮은 거 좀 추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요? 벌써 예.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 네. 뭐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눌리고는 있지만은 한번 확 또 슈팅 있었고. 슈팅이 있었고 녹십자도 이제 사실 그쪽에 뭐 관련이 있고 셀트리온은 가격까지 나왔어요. 셀트리온도 이제 셀트리온은 거의 이제 뭐 네, 치료제. 예, 뭐 다음 달이면은 긴급 승인 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으니까 네, 항체 치료 쪽으로 예, 그런 쪽을 좀 잘 봐두시면은 네.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연말에는. 네, 알겠습니다. 백신 대응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 치료제 유망주 골라내는 작업도 네. 네, 앞으로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힌트 조금 주셨습니다. 다음은 네, 글로벌 파운드리 업황 호황으로 인해서 연말에 지금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네, 네, 네. TSMC가 물량을 다 소화 못하고 있다면서요? 예, 네. 그러니까 화웨이 제재를 했으니까 네. TSMC가 그러면 좀 공장 좀 쉬지 않겠나. 했는데 그런데 미디어텍하고 애플 물량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공장 가동률이 뭐 상당히 좀 양호하고 네. 5나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지었기 때문에 시설이 좀 크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쪽이 지금 애플 거 기존의 칩을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AP를 이번에 M1 칩이 나왔거든요. 네.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그걸 다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아예 예. 소화가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이제 많이 팔리기 때문에 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은 애플이 생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5나노 하는 데는 삼성전자하고 TSMC밖에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로 나머지 일부 물량이 오는 것이
뭐 굉장히 좀 유력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고요.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못하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애플이 M1 칩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문제인데 네. 지금 M1 칩이 들어간 제품이 3개예요. 3개인데 괜찮게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애플도 뭐 생산을 하려면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에 경쟁자인 동시에 정말.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고 애플이 이제 제일 신경 쓰는 건 그거죠. 이제 경쟁자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우리는 고객사와 경쟁 안 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요번에 만약에 이 물꼬가 터진다면 애플 물꼬가 터진다면은 네. 앞으로도 애플 거를 가져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을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해서 보고 있고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5나노 공정이라는 것이 꼭 애플만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년 되게 되면 5나노 공정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분명히 TSMC만 갖고 안 되죠. 네. 그 삼성전자에 뭐 꼭 애플이 아니더라도 5나노 공정 쪽으로 좀 수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는 이제 맛배기로 딱 보여줬다면은 네.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구간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후공정 쪽이라든가 네. 또 뭐 칩리스, 또 미세공정 소재들 있죠. 네, 뭐 네. EUV라고 돼 있는 그쪽들 거의 다 이제 움직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계속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얼핏 들으면은 뭐 거기에서 물량 수화 못하니까 이쪽으로 막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거 아닌가 하는데 기술력이 확실히 있다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금 뭐 5나노 받는 넘어서 뭐 거잖아요. 3나노, 2나노까지 얘기를 네, 하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5나노는 삼성전자가 자기네들 엑시노스를 이번에 만들어내면서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네. 신뢰도는 뭐 확실히 있다 봐야 됩니다. 종목도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뭐 봐야 뭐 됩니까? 후공정 쪽에는 네페스 같은 종목이 있고 네페스, 또 뭐 네. 테스나 이런 종목도 있고요. 또 뭐 칩리스 쪽에는 제일 뭐 에디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 있고요. 또 미세공정 쪽에는 뭐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유력하겠죠. 라인업이 딱 정해져 있네요. 네 종목. 네, 저희 기억하겠습니다.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주시겠어요? 예, 뭐 또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으면 다 좋다. 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고요. 네. 삼성전자만 가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앞서서 지금 길을 터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든든한 마탕 역할 정말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네, 한번 볼게요. 네, 7만전자 오늘 나오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